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2022년 하반기가 너무 바빠서 업로드를 잘 하지 못했는데 2023년부터는 시간을 짬짬이 내어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기다리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한 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겪었듯이 저 역시 적지 않은 손해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약 22%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교지수인 S&P 500보다 높은 손해를 보았고 나스닥에 비해서는 낮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연초 목표로 했던 15% 수익률은 근처에도 못 가 실패하였고 두 번째 목표인 시장지수 S&P 500보다도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한국 주식은 더 처참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보유 종목 중 한 종목이었는데 2022년 한 해 엄청나게 하락하여 제 주식 계좌 수익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역시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며 약 25%가 하락하였는데 제 주식 계좌는 그보다도 더 하락하여 약 38%의 평가 손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연금 계좌는 현금화를 시켜두고 연말에 베어마켓 랠리를 기회로 삼아 매매를 하여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의 계좌에서는 오히려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였는데 ETF 위주의 연금 계좌는 매크로 상황을 고려해 단기로 매매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연금 계좌는 사두고 잘 거래하지 않는 계좌로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ETF 매매가 훨씬 편하게 느껴져 오히려 연금 계좌로 잦은 거래를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화면과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3년간의 기록밖에 없지만 시장지수 대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시장 대비 나쁜 수익을 보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해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하여 MDD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MDD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투자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롤 모델인 워렌 버핏, 코스톨라니 역시 하락장에선 높은 MDD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년간 한국의 코스피가 거의 오르지 못한 점은 참 허망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스톨라니가 투자를 하던 그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거시 환경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을 오페라나 심포니와 비교하였습니다. 오페라와 심포니의 배경에 깔리는 주제 음악이 있는 것과 같이 10년 이상 지속되며 투자 트렌드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의 배경음악이 되는 장기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제 배경음악은 전쟁 또는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 주제 음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스톨라니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거기서 살아남은 투자자입니다.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풍겨온다면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의 화폐와 금만이 유용한 자산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지나고 얻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서 주식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과 비추어 본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년간 하락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거나 확전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것이니 투자 환경에 절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상황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도 투자자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위협하는 지금 미국이 패권을 다시 쥐며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패권 싸움이 지속되며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거시적 트렌드가 계속될지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결정짓는 요소로 장기적 경제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을 좋은 사례로 예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불황 때문에 니케이 지수는 1990년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현재 약 7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특별한 장애물 없이 경제가 발전한다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인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생길 때 투자자들은 투자를 제거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유동성을 언급합니다.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려는 인간 역시 돈이 없으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근본이자가 돈의 유동성을 저해해 디플레이션 환경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본이자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지휘자인 훌륭한 중앙은행을 언급합니다. 경제가 돈을 필요하면 경제에 돈을 내놓고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으면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독일 연방은행이 유럽은행에 흡수되기 전까지 디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실행했는데 코스톨라니는 이 정책이 독일이 통일 이후 제2의 경제 기적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정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현재 상황과 비교해봐야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위협받는 미국에 의한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과 비교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 30년에 비해 이러한 측면에는 주식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느냐겠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봤을 때 경제 발전 가능성은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 의한 평화가 강력하게 지배되었을 때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보았습니다. 제1 수출국인 중국과 제2 수출국인 미국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털라니가 이야기한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금융시장의 지휘자인 중앙은행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실패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요. 두 가지 장기 트렌드를 봤을 때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위협받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과 반세계화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꺾였다는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가, 시간당 임금, 임금 비용 지수 등이 올라가면 주식시장 시세가 떨어지죠. 코스톨라니는 이를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 카드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이러한 높은 금리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증권시장에 극심한 타격을 입힙니다. 통화량을 급속하게 감소시키고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고갈됩니다. 금리 인상이 초래한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올라버린 탓에 기업이 투자를 멈추거나 망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를 주저하며 수요가 위축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지고 임금이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다시 임금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화폐 가치가 통제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통화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률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며 서비스 임금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임금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또 올라간 가격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말 것을 코스톨라니는 충고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지만 미국의 강한 고용률을 보고 있자면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에 페드 회의록만 보더라도 당장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연준이 지금 원하는 것은 경기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EPS의 PER의 곱으로 형성됩니다. 연준이 지금처럼 경기 훼손을 작정한다면 자연스럽게 EPS는 낮아지겠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예측한 영업이익은 6조 원대이고 가장 낮은 전망을 한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영업이익 역시 5조 원대였음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가파른 영업이익 감소입니다. 그만큼 경기 훼손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겠죠. 현재 S&P 500의 EPS는 193.17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2023년 EPS 전망을 180달러에서 195달러로 하였는데요. 페드가 경기를 옥죄한다면 2022년보다 EPS가 역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침체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온다면 PER 멀티플 역시 같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S&P 500의 PER은 19.81입니다. 닷컴 버블 때와 2008 부동산 버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풀린 역대급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적정 PE 멀티플인 17배 수준으로 떨어지고 EPS가 180불 언저리라면 2023년 S&P 500은 3060 수준입니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고갈된다면 멀티플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보는 뷰는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는 버블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진행되어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미리 많이 하락한 코스피에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 관점으로 본다면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옥죄는 이때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는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 나 하지만 같은 말을 꺼내지도 말고 곧장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있겠죠. 따라서 저는 2023년에 그러한 기회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금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